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4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36% 상승하면서 오늘 둘 다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상승이 나왔고, 해외 증시도 지금 전부 이제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뭐 그동안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저가 매수 정도 유입이 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협상이 좀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뉴스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토 가입을 조금은 일부 후퇴를 해서 나토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비무장 중립국을 또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동부 지역을 앞두고 그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중립국가 일부 조항에 합의를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또 잡음이 들릴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추가적인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빠르게 하루빨리 뭔가 전쟁이 조속히 해결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둘 다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서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적당히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원하던 바를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타격은 굉장히 크게 입긴 했다. 근데 이제 크림반도 때도 크게 이제 경제 제재를 받고 타격을 입긴 했지만 결국에는 크림반도를 또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FOMC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아무래도 뭐 0.25%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제 매파에서 또 이제 비둘기파로 살짝 변화를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올리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증시가 하락세를 멈추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그렇게 금리 인상을 무분별하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도 좀 주시를 할 필요는 있겠고, 일단은 최근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증시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무게를 가지고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오늘 뭐 코스피 1,3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6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일단 아직까지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하향 추세에 들어가 있고요. 21선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럼 추세 자체가 돌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의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의 그 불확실성이 좀 해결될수록 이 자리를 좀 잡고 이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기관 투자자는 간간히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바닥
주변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 둘 다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 일단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그런 수급 자체를 판단하거나 그 차트가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 며칠 이제 그런 큰 이벤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환율 자체는 좀 하락했죠. 아무래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까 환율 자체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원 정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1234원 여전히 이제 높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 고점인 1240원 후반대 정도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1250원 정도를 딱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혹시나 더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이렇게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피크를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폭과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고환율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낮다라는 점,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도 이런 환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좀 보겠습니다. 선물이 좀 미국 증시, 그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반등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특히 이제 3%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1%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FM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또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새벽에 내일 새벽까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 해소로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다.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이제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16%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년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이제 좀 떨어지기도 했고, 코로나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정상화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주가 조정도 다 있었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은 예견된 거고 거기에 대한 속도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00원 상승해서 1.3% 상승했고요. 22,6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장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아쉽게 내려갔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뭐 어제 그저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거의 똑같이 이제 26,000원으로 22,60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별 거래량 자체는 더 감소를 했죠. 86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자, 이제 오랜만에 또 800만 주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주 이상 계속 이제 거래량이 좀 유지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수급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이제 거래량이 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거래량이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면 조금 더 템포를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이 정도에서 크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쉬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연일 좀 밀어붙이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요때와 비슷하게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주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구매도도 충분히 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쭉 떨어질 때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JP모간이라는 그 또 외국인 증권사가 또 자전 매매처럼 쫙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쭉 올린 다음에 주가를 그리고 쭉 이제 매도를 하면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JP모건은 지금 유상증자 때도 계속 사고 파고를 좀 반복을 하면서 좀 두산중업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를 좀 그냥 변동성 크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꾸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오전 이후에는 특별한 이제 거래량 없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올라갈 때 보면 이 올리는 주체가 JP모건과 같이 이런 외국인 증권사가 또 올린다면 아무래도 다시 금방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좀 기간 매수가 붙으면서 좀 그렇게 올라간다면 꾸준히 이제 종가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을 좀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계속해서 천천히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자꾸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들어가라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박스권을 그리는 상황이고 그 박스권에서 상단을 이제 노리는 상황인데 박스권의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수 타이밍이 그렇게 멀리 떠났을 때는 사실 매수하지 않는 것이 주식의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지금 굳이 매수를 하더라도 좀 많이 매수를 하지 말고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을 믿고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뭐 확실하게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고 100% 확신을 하고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좀 애매한 자리에서 무작정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운이 좋게 이제 수익을 얻더라도 다음에 다른 종목 투자하실 때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에 맡기는 투자보다는 확실히 이제 본인이 그런 밴드를 정해서 아주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밑쪽 밴드에서 그런 매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그냥 지금은 굳이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문구름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 실린 만큼 실려줬고요.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더 상승이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매수 단계는 아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는 17,000원대에서 이전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매수 구간은 지났고요. 이제는 목표 가격까지 그냥 차분히 기다리면서 급등이 나와줄 때마다 이렇게 목표 가격 이상으로 갈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그런 자리이지 지금은 뭐 계속 매수를 하면서 그 올라타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죠.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차트 크게 볼 거 없고요. 일단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21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21선 탄력 받아서 올라가고 있고 61선 마찬가지로 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모든 차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박스를 큰 계단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2차 상승 그리고 3차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3차 상승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이 3차 상승에 맞게 좀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냥 천천히 계속 지켜보면 된다. 원래대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구간, 월봉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거래량 자체는 2월 달보다 많이 터졌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터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3월 31일까지 이제 그 1WR 신주가 모두 이제 행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좀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 10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10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 둘 다 또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수급 자체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두산중공업을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주가를 뭐 누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한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었고 거기에 대한 신주 교환이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좀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언제까지 쏟아질 것인지도 관건인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390만 주에 대한 1WR을 누가 매수했는지 또 이제 국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390만 주지 실제로 이제 본주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600만 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이 또 이제 장외 대량 매매로 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특별한 움직임이 이제 신주 상장이 끝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그 신주 상장도 이제 3월까지 행사를 한다면 이제 4월 초 중순에 이제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보험 투시는 매수를 했고 최근에는 뭐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매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결국엔 다시 매수하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주 처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 다음에 10만 주 매수부터 해가지고 다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수를 또 이어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추후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매도 물량이 멎어들고 계속해서 이 연기금과 같은 매수 세력이 계속 매수를 받쳐준다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2080만 주 정도로 되었고요. 어제보다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1거래도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특별한 그 공매도 거래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것은 그 신주 상환에 대한 또 그런 공매도가 이제는 많이 이용이 되었다. 이미 많이 이용이 되었고 잔고 자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는 2,500만 주까지 늘었다가 이제 1,500만 주까지 또 유상증자 신주가 상환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1WR에 대해서 2,600만 주 정도가 또 신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것도 이제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280만 주 유상증자 신주 때와는 조금 비교가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대주주가 참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물량도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2,600만 주보다도 이때가 많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또 유상증자와 비슷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신주인수권이 대량 매매로 장외 대량 매매로 매도가 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공매도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또 이루어졌다라는 점, 이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하고요. 주가를 또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이제 공매도 평단가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일단 주가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공매도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공매도가 이용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가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터지는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 타격을 많이 입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제 지금 현재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면 계속해서 공매도 평단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늘어난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신주 상장으로 인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큰 세력들은 이미 계산된 룰 안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줬다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일단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보시면은 오늘은 또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늘어나다가 또 이제 상환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270만 주 상환, 체결이 114만 주로 한 130만 주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6,700만 주에서 6,500만 주 정도로 좀 이제 상환이 되었고요. 7,400만 주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계속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이제 늘어나는 것이 좀 멈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WR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WR은 오늘 100원 올라서 12,900원 정도에 멈추었는데, 확실히 1W도 거래량이 오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긴 합니다. 100만 주씩, 100만 주 단위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는 이 신주이스권을 들고 있을 건데, 그리고 3월 31일까지 이제 거래가 되고 4월 1일부터는 거래가 중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행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3월 31일이라든지 3월 30일이라든지 이때는 이제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주이스권에 대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힘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행사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이번 2주 동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시도 오늘 떴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워런트, 네, 보통주 주가 상장 및 신주이스권 증서 변경 상장 해가지고 이렇게 상장 안내가 나왔고요. 주가 상장이 되죠. 그래서 주식 수와 종류는 이렇게 68만 9천 주, 거의 70만 주 정도가 이제 이번에 상원이 되어서 상장이 되고요. 그 기간은 이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28일까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그 상환 물량이 이렇게 본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은 3월 21일에 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2주마다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것인지, 일단은 2월 달에 그 변경 신청한 것이 이번에 공시가 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신주 상장을 하겠다, 이 행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3월 말 정도에 뜨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또 이 행사가 신청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남은 2주는 본격적으로 많이 상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2,600만 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70만 주 정도가 이 상환이 되었으면 2,530만 주 정도가 지금 남았다. 그래서 이 수많은 물량들이 이제 본주로 전환이 될 텐데, 그 시기가 이제 3월 달이죠. 그래서 곧 공시가 또 2주 뒤면 또 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활발하게 이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평단가는 이렇게 14,900원짜리, 그 다음에 14,450원짜리, 이건 이제 리픽싱으로 인해서 행사 가격이 떨어졌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WR이 있고 2WR이 있죠. 요거는 2WR에 대한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3월 이 7월까지가 이제 거래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7,000주 정도가 변경이 되었고요.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 상장에 대한 공시가 있었고요. 뭐 70만 주 상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2,530만 주가 또 어떻게 상장이 되고, 그게 이제 유상증자 때와 같이 비슷하게 공매도와 상환이 교환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신주 상장이 이제 3월 4일에 되었습니다. 3월 4일. 이때 진행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미리 조정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공매도와 신주가 교환이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두산중공업을 임할 때는 꽤나 이제 장기 투자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상장도 네, 충분히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확인하지 않았던 종목 상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세는 뭐 외국인 추정 10만 주 매도에서 16만 주 매도로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보율 자체는 8.33%, 네,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죠. 거래원에서 외국계 이렇게 장 초반에 JP모간이 장 초반에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또 자전 매매처럼 그대로 쏟아내면서 9시 30분부터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프닝은 네, JP모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한 이 외국인 증권사라든지 금융투자에 대한 그런 공매도는 이제 신주 상장이 거의 끝나면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런 신주 상장이 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원래대로 그 제 가치를 찾아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소한 3만 원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원전 종목들도 다 부합 마무리를 했고요. 오로비텍이 이제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이거는 이제 그 IAEA에서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해서 인력을 키우겠다라고 계약을 또 MOU 체결을 하면서 또 이제 원전 해체 관련 종목이 또 오로비텍이거든요. 네, 그렇게 또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은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 거래량 자체도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두산중공업 자체는 지금 확실히 원전 관련 테마와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두산중공업 성장성 입장에서 원전이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제 종목 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산중공업 이제 270메가와트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이제 독자 개발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작을 진행 중이었고 이제 실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1호기 제작 완료 행사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스터빈이 지금 세계 5번째일 만큼 상당히 이제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실증에 성공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가스터빈 시장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탄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스터빈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석탄에서 LNG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가스터빈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NG에 대한 그런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뭐 이 가스터빈 시장이 생각보다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스터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소 가스터빈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027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내수 시장도 노려볼 만하고요.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은 아직까지 뭐 앞에서 개발한 그 네 개사가 다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국내 내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국가 산업에 대한 국가 에너지 발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로 2주 뒤면은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이제 270메가와트급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고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공급되어서 2025년까지 2년 동안 실증 운전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사업 계획서를 뽑았을 때 첫 번째가 가스터빈, 네, 그 유상증자 대금 성장성에 투자하는 그 대금 중에 가스터빈이 1등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풍력 발전기였죠. 그래서 해상풍력이었고요. 세 번째가 SMR과 같은 그런 새로운 원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확실히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가스터빈도 그렇고요. SMR도 그렇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머나먼 이야기였습니다. 뭐 개발 중인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이제는 그 뿌려둔 씨앗을 걷어들이는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SMR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걸 또 언제 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에 SMR 뉴스킬 파워가 상장이 된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3월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3월도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스펙 합병으로 인해 합병 방법으로 상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심사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사가 미뤄진다면 5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5월 15일이라는 구체적인 제가 날짜를 본 것 같은데 그 기사를 제가 찾지 못해서 일단은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상장이 되었을 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득이 될 수 있는지는 여기 보시면은 NH투자증권은 상장 후 시가총액이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죠. 2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3.3억 달러면 지금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해서 뭐 2.5조?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가 또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설계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미국 증시에 상장한 그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도 한번 상장을 하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두산중공업은 그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1억 400만 달러로 투자한 만큼 상당히 이제 큰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억 400만 달러가 이 23.3억 달러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지분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투자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뻥튀기가 돼서 이렇게 23.3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억 400만이 꽤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또 그렇게 수천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또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로서 또 그런 지분에 대한 수익성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분을 크게 투자해주면서 기업에 대한 그런 자금을 투자를 해주면서 또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SMR 기자재를 공급을 받는 그런 약속까지 얻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윈윈 전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미국과 이제 한국의 그런 원자력 협력에 대한 핵심이 SMR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SMR에 대한 소식은 이전부터 많이 나왔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SMR에 대한 착공은 아직까지 멀었지만 거기에 대한 기자재 같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발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900억 정도를 올해 이제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로부터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였나요? 네, 그 정도는 매년 이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출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죠.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고요. 대형 원전은 좀 위험하지만 이 소형 SMR 같은 원전은 생각보다 이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핵 폐기물은 뭐 여전히 나오지만 그 사고 발생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의 6개, 폴란드 12개, 루마니아 12개, 그 다음에 이외에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이 지금 MOU 체결을 하고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원전 얘기가 슬슬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요. 원래는 슬슬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이집트 원전인데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집트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수원은 러시아 제재와 이번 계약은 상관없다고 이제 선을 그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또 이제 이 사업 자금은
NPPA가 아닌 러시아 정부로부터 빌려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국제 스위프트죠. 스위프트가 이제 퇴출당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엘다바 원전 착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 쪽에 제재를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한수원에 대한 또 그런 인식이 좋지 않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좀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원전을 사용하는 것은 이집트 정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은 바로바로 또 전달을 가감없이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한전 기술이 세계 최고 습식 CO2 포집 기술을 또 KO 코솔인가요? 네, 코솔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또 수소 경제 입장에서 블루 수소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창원에 이제 블루 수소 에카 플랜트를 짓고 있는데요. 그 블루 수소가 이제 차이점은 CO2가 또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린 수소가 이제 100% 순도가 있는 그런 수소인데요. 블루 수소는 아직까지는 그런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CO2를 포집해야 되는 기술이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CCUS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포집 기술 중에 하나인 코소를 이렇게 또 한국전력연구원과 또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식으로 이렇게 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스를 흘리면 거기에서 또 이 습식 물질을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여기 물질에 붙어버리고 흡수를 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수소가 나오는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 수소에 대한 이 수소 핵가 플랜트에 대한 기술력이 점점 더해지고 있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사업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또 성장성 있는 사업이 수소 경제 활성화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착착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해상풍력, 원전, SMR, 그리고 수소 이렇게 해가지고 두산중공업 확실히 계속해서 미래 성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여기서 뭐 좀 떨어지고 좀 오래 뭐 횡보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지켜봐오던 그 에너지 사업 자체가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거기에서 두산중공업이 포함이 된 것들을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 인식 변화와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또 이 정책적으로도 국내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증시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이미 많이 내렸어요. 증시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중공업에서 이렇게 주가가 버텨지고 증시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버텨지고 수익을 얻는 동안은 또 다른 종목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나중에 수익을 보고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종 목표가는 저도 뭐 일단은 3만원 이상 4만원까지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뭐 5만원 10만원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차 상승 이 1차 2차 3차 상승을 목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